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입니다. 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 명으로 20만 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 사망자는 30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미래 세대가 없는 국가는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게다가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급증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다음 세대들의 부양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된 국가재앙인 저출생과 고령화는 과감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의료, 복지, 돌봄 등의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지만 육아와 보육,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과 자녀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교육의 계급화 문제는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 대선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각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학교제와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고령층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9일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 원의 장려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20일 양육지원 정책으로 만 0세에서 5세 보육, 육아, 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아방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은 물론 워킹맘, 싱글데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중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참여하는 학생과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앞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시 전형료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보육과 돌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소통 라이브를 통해 전일제 초등학교와 공공보육시설 비율 70% 확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반값 산후조리원 등 3가지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고용단절, 임원 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시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논쟁과 치밀한 공약 제시를 기대합니다.